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인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저녁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교촌 FMB 관련한 공시 정리 드리려고 하고요.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사실은 수강생분들께서 이미 저한테 좀 질문을 주셨었던 내용이고, 특히 이제 무상증자 테마, 무상증자 호재와 관련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무상증자 자체와 관련해서 다른 케이스들을 통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교촌 FMB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정리드리면서 복습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으로 가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최근에 요 긴 꼬리 보이시죠? 12월 13일 기준으로 굉장히 긴 꼬리가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쨌든 지금은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이 올라갔었던 날 올라왔던 공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 때문에 아주 잠깐 12,9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상증자 공시 보시면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네, 2,500만 주 정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신주의 종류화 수가 2,500만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무상증자라는 걸 모르시고 일반적인 증자 하면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생각하시잖아요. 유상증자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이 공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주가가 패닉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기존 주식과 똑같은 100% 유상증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패닉아웃을 하셨을 텐데, 사실 이 공시는 무상증자 공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한 주, 그러니까 1대1 무상증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사회 결일 12월 13일 나오자마자 공시가 떴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주가가 잠깐 뛰었다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상증자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화된 재무 상태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자산하고 부채는 무시하시고 자본 쪽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본 쪽에 자본금이 100 있고 자본잉여금이 100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본잉여금 혹은 그 안에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에는 이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쓰는 기업들도 종종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액면가를 초과해서 투자받은 금액 한 주당 그리고 곱하기 주식수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보다는 자본잉여금이 훨씬 더 큽니다. 액면가에 비해서 항상 높은 평가를 받고 공모 IPO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앞에 지금 교촌 FMB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1대1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시다. 1대1 무상증자라고 하는 건 한 주당 주주들한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 주당 한 주를 추가로 증자를 하면서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거고, 무상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자, 지금 무상증자는요, 사실 그냥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액면가의 주식을 더 많이 발행했었던 걸로 하자. 사실은 과거에 뭐 기업이 IPO를 가고 공모를 왔었던 것도 있었을 거고, 혹여 뭐 유상증자를 했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본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본잉여금을 원래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거에 투자를 받으면서는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액면가 이상으로 투자받았었던 금액이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그냥 액면가의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 준 걸로 하자 라고 약속을 하고 그냥 재무제표를 바꿔버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증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잉여금이 그대로 자본금으로 타고 넘어오게 되면서 자본잉여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교촌 FMB가 1대1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니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3분기 보고서를 가서 재무상태표를 좀 캡처를 해왔고요. 자본 쪽만 보시면 자본금, 그러니까 액면가 기준으로 투자받은 금액이 125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자본잉여금이 53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옮겨 담겠다는 얘기죠. 그럼 자본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를 첫 번째로 정리를 드렸으니까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연말 연시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느냐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무상증자 신주를 여러분들이 기존 교촌 FMB 주주로서 받기 위해서는, 사실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받기 위해서는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5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월 1일은 신년이기 때문에 휴장이고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 주주여야 되는데 12월 31일도 우리가 항상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휴장하죠. 그래서 12월 31일도 휴장입니다. 그럼 12월 30일에 여러분들이 주주여야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D+2 제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식 매수를 하게 되면 이틀 후에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후에 정말로 거래가 실제로는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그 주식이 변동하게 뜰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거래가 법적으로 체결이 되는 거는 이틀 뒤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2월 30일에 주주이기 위해서는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적어도 넣어야 12월 30일 기준으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주주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달력을 찾아보니까 29일하고 28일 그 전날 전전날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일로 치지가 않고 30일 기준으로 28 빼고 27, 26 두 번 건너가서 26일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이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질문이 나왔던 건 이겁니다. 이 무상증자 공시가 뜰 때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다른데 어디서 무상증자 호재, 무증 테마 이런 것들을 듣고 오셔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면 잠깐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보통 무상증자 공시가 뜰 때요. 공시가 뜨는 그날 잠깐 급등하는 경우들이 또 있고 이제 권리락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 그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조정이 된 상태에서 장 초반에 주가가 출발을 하고 나서 장중에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1대1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권리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표면적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타지 사실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서 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 신주가 상장이 되게 되면 그 신주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하나당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계좌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토막이 나지만 주식 수가 2배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제 HTS에서 확인을 할 때 주가가 빠지는데 주식수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보면서 수급이 몰리게 되고요. 그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무증 테마 또는 무증 호재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 건데 사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수급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아주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시는 트레이더가 아닌 다음이야 이 무증 테마를 노리고 들어가는 게 사실 밸류 인베스팅 관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는 뭐 회의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괜히 들어갔다가 간혹 가다가 이 무증 테마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를 내고 권리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식수가 증가하는데 기업에 어떤 다른 악재가 있어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주가가 오히려 폭락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무증 테마를 보고 들어왔던 개미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확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100% 확실한 급등의 사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굳이 들어가셔야 되느냐 싶고 그리고 한번 오른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한번 올랐었던 주가가 나중에 신주가 상장이 되면 결국에는 다시 주가가 천천히 하락하면서 원래 자리대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이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기왕이면 신중하게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펀더멘탈리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자본 잉여금에 있었던 숫자가 자본금으로 옮겨 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 총계는 똑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PBR 하면서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하고 기업의 자본 총계에 비해서 뭐 몇 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북밸류가 바로 자본 총계거든요. 그럼 이 자본 총계가 늘어나게 되면 즉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곱하기 되는 PBR 멀티플이 똑같다고 했을 때 기업의 적정 시가총액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로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멀티플이 올라가거나 기업의 이익 지표 혹은 뭐 실적 지표가 올라가거나 여기서 PBR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북밸류가 올라가고 PBR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번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자본 이익금을 그대로 자본금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 총계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펀더멘탈리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기업의 가치가 바뀐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거래량 관점에서 들어오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서 따라가실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짧은 영상 한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자본금을 늘리고 주식수를 늘리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늘리는 거다 보니까 자본 잉여금에 있었던 숫자를 자본금에 옮겨서 늘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교촌 FNB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한 개의 신주를 배정하는 1대1 무상증자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만약에 혹시 신주를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배정 기준을 필히 확인하셔야 되고 D+2 거래일을 활용을 해서 특히 연말 연시에는 이 날짜 생각하시는 거를 조금 카운팅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증이라고 하는 공시가 떴을 때 바로 뭐 따라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밸류 인베스팅의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평가,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업의 펀더멘털리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뒷받침됨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슈다 보니까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하나하나 따라가셔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